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그 교육환경보건을 이끌어오고 계신 조명원 원장님하고 학교 보건 관련해서 수년간 학교 검진에 대해서 좀 다루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 교육환경보건을 통해서 학교 보건 그리고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이끌어 오신 그 여러 가지 노고에 치아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학생들 학교 건강검진이 이제 개편을 앞두고 있고 그 내용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 뭐 많은 얘기들이 좀 여러 번 반복된 내용들도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 제도가 있었지만 그 검진 제도의 뿌리라고 할까요? 가장 틀이 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학교 검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역사를 굳이 따져보면은 학생들의 신체 계측은 일제시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또 결핵검진, 또 기생충 박멸 검사 같은 혁혁한 성과를 이루었던 많은 그 학생 검진들이 우리나라 검진의 역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이 1967년에 제정되었고 지금 현재 2000년대 초반에 바뀐 그 제도가 지금까지 그 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학교 보건을 위한 여러 가지 현대화 제도들이 있었고 이러한 제도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었다 말씀드리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학교 검진이 중요한 큰 이유가 또 이제 변화를 해야 되고 변화를 앞두고 있는 그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의 질환을 포함해서 성인의 질환까지 주요 사망 원인 질환들이 이제 만성 질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감염성 질환 같은 것이 주된 문제였다면,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결핵 예방하고 그 다음에 기생충 검진 같은 것이 중요했었다 하면 지금은 이제 만성 성인병을 언제 어떻게 중재를 해서 전체적인 국민들, 우리 각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인가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대의 주요 사망 원인은 만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심혈관계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암 같은 질환들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모든 통계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그 사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앞에 신동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표적으로 동맥경화 같은 질환들은 소아 청소년 연령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비만을 예로 많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비만 보면은 이게 그 맨날 증가하니까요. 작년에보다 올해가 더 증가하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가하고 그런 게 지금 트렌드였기 때문에 비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왜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놔두면 더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재를 해줬을 때 증가하는 각도가 바뀌고 증가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러한 것들은 많은 역학 자료들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 연령들은 이러한 중재, 인터벤션의 윈도우, 기회의 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적은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그리고 학령 정기,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런 생애 주기별 기회의 창을 놓치면 안 되겠고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와 또 교육환경보호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학생 비만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란셋에 2017년에 실린 자료인데 여기 우리나라 자료도 들어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선진국 자료들을 보면은 비만이 이제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노력들, 적극적인 중재가 들어가면은 이러한 추세들이 꺾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무의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만성질환 또 만성질환의 근거 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만 같은 것들은 중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팩터들을 갖고 있고 영향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환경, 행동, 생리 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병리적인 요인들, 유전적인 소인까지 중재가 필요한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수준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현장에서의 노력들, 그리고 정책 당국의 그런 폴리시, 정책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큰 이유는 소아청소년의 많은 건강, 행태, 비헤이비어가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시장 실패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그냥 나빠집니다. 시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 환경은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중재가 필요한 것이고요. 시장 실패의 영역으로서 아이들은 가르쳐줘야 되고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인터벤션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검진 좀 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의 자료들을 보아도 또 이러한 부분들은 취약계층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여러 가지 모든 지표들이 취약계층에서 지표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보편적인 지원, 보편적인 환경 개선, 보편적인 인터벤션이 중요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소득 불균형, 이런 부분들은 특히 영유아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중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이 평생 이어지므로 보편적인 환경 개선, 또 보편적인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의 똑같은 출발, 똑같은 인생의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두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입의 초점은 학교에서 WHO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음주, 약물과 같은 행동 문제, 그다음에 위생 문제, 운동 문제, 성 문제, 흡연, 음식 습관 문제, 또 정신 건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된 타겟이 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정신 건강 문제가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앞에 안동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통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만과 영양관리, 운동 부족, 정신건강, 음주흡연, 약물, 그리고 성문제, 구강 알레르기 같은 부분들, 그리고 사고와 외상에 대한 예방들이 우리 학교 검진, 또 학교 보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당연히 우리 학교 건강검진이 발전 방향도 이러한 부분들을 스크리닝하고 중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은 당연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현행 정책은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 같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학교 건강검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검진의 역사를 갖고 있음으로써 천천히 변해왔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고1에 여러 가지 스크리닝 검사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2005년도 이후에는 조금씩 중지하고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만에 대한 스크리닝, 비만에 대한 여러 가지 합병증 스크리닝이 들어갔고 상당히 높은 단계의 스크리닝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인터벤션 또 중재가 좀 약하다는 것이 아직까지의 좀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개입이 어려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될 것이고요. 사실은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것은 비용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일단 학교 검진이 지금 교육부의 시스템에서 또 통계나 자료들이 복지부랑 완전 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검진의 연속성, 특히 자료의 연속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주기가 너무 적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중재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재를 좀 넓히고 늘리는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검진의 목표 질환이 좀 더 명확해지고 시대에 업투데이트하게 업데이트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목표 지진에 대한 중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검진의 질 관리가 이제 공단이나 복지부랑 협조를 해서 질 관리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이제 개선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도 개편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 사업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표 질환이 좀 더 명확해지길 바라고 있고요. 검진 기관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여러 기관으로 확대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검진 결과에 대한 국가 전체 통합 연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검진 등 이러한 부분들이 다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학교의 아이들의 관리가 보건교사님을 통해서만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기 때문에 학교와 의료기관의 간의 그런 협력 그리고 협조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앞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연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 문제, 학교 폭력 문제, 건강 증진, 급식, 영양, 뭐 특히 뭐 코로나 같은 급성 질환의 유행 관리, 뭐 재난 대비까지 문제만 생기면 학교 보건과에 전화가 오고 과장님 힘드실 텐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다만 이제 검진이 여기서 어떤 영향을 효과적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검진 제도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하나 이제 학교 건강증진 학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시범 사업을 이어져 오고 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도가 한동안 활성화되다가 최근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침체된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그 거버넌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개선해 나갔던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방식들은 다른 모양으로라도 좀 개선해 놨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렇고 많은 부분 선생님들이 동의해 주시는 부분인데 학교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자조하는 자기 건강을 자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건강 검진 그리고 건강 증진 학교 같이 학교와 가정과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버넌스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고 또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협조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끊임없이 잘 통합해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검진 제도는 앞으로 바뀌고 개입이 가능한 구조로 만성질환 그리고 현대의 그 주요 질환에 대해서 개입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바뀌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검진 개편 중이다. 그리고 시스템이 교육부에서 공단 그리고 복지부를 위탁하는 시스템으로서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건강증진 학교와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다시 부활해서 어떤 다른 모양으로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학교 보건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소아청소년과라 말씀드리지만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병원 문제, 그다음에 그 전공의들 병원에서 이탈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트리거됐던 포인트가 아이들이 급속히 줄므로써 소아청소년과 환경이 무너진 게 그 큰 요인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도의 많은 시스템이 같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 의료에서 먼저 크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 또 학교 보건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좀 대비를 하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적게 태어나지만 우리나라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아이들은 일종의 사치제처럼 돼서 좀 여유가 있고 니즈가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보건에 대한 니즈나 요구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또 수준과 그런 레벨이 높은 니즈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또 병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뭐 학교 체육 보건 전염병 예방 모든 부분에서 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이제 변화의 시기다. 그래서 학교 검진은 생애 주기별 검진으로서 다음 단계로 간다. 그리고 학교 검진이 생애 주기별 국가 전체 검진으로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제 위탁을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복지부와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갈 준비를 올해 한다라고 말씀드릴 것이고요. 다만 그 학교 보건법이 있고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고 현재 큰 틀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점진적인 내용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